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비웃음 속에 감춰진 진실을. 노가다 꾼 아들이 뭐가 되겠어. 그렇게 조롱하던 동창들. 하지만 프로젝트 발표장 그날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침묵만 남았죠. 그들의 얼굴엔 충격이 그리고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큰 이야기를 만듭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뜬 도연. 그에게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삶의 의지였습니다. 아버지처럼 해 뜨기 전부터 움직이는 게 당연했죠. 좁은 원룸. 거울 앞에 선 도연은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리고 어깨에 남은 작은 흉터들. 그건 지난 10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얻은 훈장이었습니다. 오늘도 해내자.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챙기며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명품 정장보다 편안한 복장. 그게 바로 김도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리. 그 속을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이른 새벽, 도연처럼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고요를 깨웁니다. 지하철 안,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 속에서 도연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평생을 막노동으로 살아온 아버지. 좁은 방에서 가족 넷이 함께 살던 시절.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셨죠. 몸에는 항상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도연아,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가족을 지켜낸 진짜 남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도연도 건설 현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맨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워나갔죠. 현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 속에 도연은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현장직. 하지만 이 모든 현장을 지휘하는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현장 소장 이진수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먼저 현장부터 보자. 제 3층 철근 작업 이상 없었는지 확인부터 하자. 이게 도연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하는 사장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돌며 문제를 보는 리더. 그건 아버지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철학이었습니다. 작업자들과 대화하는 도연의 모습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업 상황, 안전 점검, 심지어 개인 고민까지도 챙겨주는 세심함. 사장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힘이 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다 가족이잖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별다른 대우도 특혜도 없었습니다. 같은 밥, 같은 대화, 같은 꿈. 그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온 도연은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검토, 자금 계획, 그리고 새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까지. 겉보기엔 단순한 현장인. 하지만 머릿속은 날카로운 전략으로 가득했습니다. 불과 10년 전 그는 단순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심과 열정, 그리고 통찰력으로 하나씩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독립했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세웠죠. 처음엔 작은 하청업체, 지금은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연은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해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자부심이, 후회 대신 감사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았지만 아버지를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그 거칠고 묵직한 손 안에 있습니다. 김도연. 그 이름은 현장 속에서 빛났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아버지가 심어주신 그 씨앗이 이제 제법 큰 나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실한 편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작은 새 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던 시절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준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 도연은 현장 사무실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복잡한 구조물 설계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때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화면에는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이수진이었어요. 학창 시절 반장을 했던 수진은 그나마 도연에게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도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응, 그럭저럭. 너는 어떻고 나야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이 됐잖아. 그래서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어. 동창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난한 집안 환경 때문에 늘 움츠러들어 있어야 했던 그 시절. 특히 박준호와 최성민 같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던지던 차가운 시선과 조롱 섞인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아, 김도연, 너 아버지 또 술 드셨나? 어제 건설 현장에서 비틀거리는 거 봤는데 걔네 집 전기요금 체납됐다면서 그래서 양척하고 공부한다며 도연이는 공부 못해도 돼. 어차피 아버지처럼 노가다나 할 텐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20년 전의 그날, 멸시와 조롱이 가득했던 그 교실. 도연은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었다. 도연아.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 그는 현실로 끌려 나왔다. 아, 미안. 잠깐 다른 생각 좀 했어. 동창회 말이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호텔이야. 올 거지? 강남 호텔. 그 이름이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 화려함과 세련됨으로 가득 찬 공간. 그곳에 선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글쎄, 요즘 현장이 바빠서. 무슨 소리야. 20년 만인데 다들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알아. 특히 준호랑 성민이. 내 얘기 정말 많이 했어. 박준호, 그리고 최성민. 그 이름들. 도연의 주먹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그들에게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노가다꾼의 아들일 터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더 이상 움츠러들던 어린 학생이 아니었다. 겉모습은 현장 인부일지 몰라도 수백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였다. 20년 전의 수모를 되갚아줄 때가 온 것이다. 알았어. 갈게. 정말? 잘 생각했어. 그럼 토요일에 봐.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오래된 상처를 굳이 들추는 게 아닐까? 그때 이진수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내일 시공 일정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응, 알겠네. 서류를 넘겨보던 도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박준호와 최성민. 그놈들은 지금 뭘 하고 살까? 여전히 남들 위해서 군림하며 살고 있을까? 지금의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아버지, 동창회에 가보려고 합니다. 절 무시하던 녀석들이 보고 싶네요.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컸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가거라, 아들아. 이제 당당해져도 된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동창의 생각은 며칠 내내 그를 괴롭혔다.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도, 직원들과 웃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일로 가득했다. 사장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이 부장의 물음에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성공을 과시하고 싶은 유치한 마음. 그럴 필요 없다는 이성적인 마음. 두 마음이 격렬하게 싸웠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사람들을 지키는 것 아닐까? 하지만 20년 전의 상처는 너무도 깊었다. 그때의 굴욕감, 그 분노가 여전히 심장을 핥히었다. 어쩌면 이번 동창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 지긋지긋한 상처를 치유할 기회. 그래, 가자. 이제 보여줄 때가 됐어. 도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 정면으로 부딪히겠다. 결전의 토요일. 도연은 평소처럼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때 비상 상황이 터졌다. 사장님, 5층 구조물 철근 배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당장 수정 안 하면 내일 타설에 문제 생깁니다. 이 부장이 새파랗게 질려 달려왔다. 시계를 봤다.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동창회는 7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2시간은 좋게 걸릴 터였다. 일단 문제부터 해결한다. 전원 현장으로.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동창회보다 일이 먼저였다. 직원들과 함께 땀으로 목욕하며 철근을 바로잡았다. 설계도를 수십 번 재검토했다. 안전모를 눌러쓴 채 직접 발판에 올라 작업을 지휘했다. 거기 10cm 더 뛰어. 예, 사장님.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신을 차리니 6시 30분이었다. 여기서 강남까지는 최소 30분.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사장님, 약속 있으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장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 맞다. 동창회. 도연은 제 모습을 내려다봤다. 시멘트 가루가 얼룩진 작업복, 먼지투성이 안전화, 손톱 밑에 박힌 검은 때. 이미 늦었다. 가려면 이 모습 그대로 가야만 했다. 괜찮아. 이대로 가면 되지, 뭐. 대충 손만 씻고 안전모를 벗었다. 땀에 눌려 엉망이 된 머리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지하철에 올라 강남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은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뭐 어때? 이게 나인데. 속으로 되뇌었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친구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호텔 연회장. 이미 수십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다. 하나같이 최고급 정장과 반짝이는 시계. 화려한 옷차림으로 성공을 전시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에 도연이 들어섰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어머, 도연이다. 수진이 반갑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행색을 보고는 순간 말을 잃었다. 도연아, 너 무슨 일 있었어? 왜 옷이 이래? 아, 현장에서 일이 터져서 늦었네. 다른 동창들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어색함. 그리고 저 멀리 박준호와 최성민이 그를 보며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인사를 나누면서도 힐끔힐끔 그의 옷차림을 훔쳐봤다. 도연아, 넌 요즘 뭐하고 지내? 한 친구가 물었다. 도연이 입을 열기도 전 박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 김도연, 너 아직도 노가다 뛰나? 꼴을 보아하니 현장에서 바로 왔나 본데. 손 좀 봐라. 완전 막일꾼 손이네. 순간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눈이 도연의 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려다봤다. 응, 맞아. 현장에서 일해. 진짜. 그럼 매일 안전모 쓰고 일하는 거야. 아, 대단하다. 최성민이 비꼬는 말투로 거들었다.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도연의 가슴에 박혔다. 우린 다 빼입고 왔는데 너만 작업복이네. 진짜 시간이 없었나 보다. 현장에 급한 일이 있었어.
도연의 담담한 대답에 준호는 더 신이 났다. 새끼, 진짜 하나도 안 변했네. 우린 다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일하는데 너만 아직도 땀 흘리고. 내 아버지랑 똑같다. 아.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만 여기서 분노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동창들의 성공 자랑 대회가 열렸다. 누구는 대기업 임원이 됐고 누구는 빌딩 주인이 되었다. 그 사이에서 도연은 섬처럼 고립되었다. 작업복 차림에 거친 손,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의 초라함이 모두의 안주거리가 되었다. 아, 김도연, 넌 월급이 얼마냐? 일당으로 받지. 준호가 모두 들으라는 듯 소리쳤다. 그냥 먹고 살 만큼. 에이, 힘들겠다. 요즘 세상에 먹고만 살아서 되나. 술이 몇 순배 돌자 조롱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계산서가 나오자 준호는 그것을 도연의 앞으로 휙 밀었다. 아, 현장 소장님. 너 이런 계산 잘하잖아. 총무 대신 확인 좀 해봐. 도연은 말없이 계산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카드로 전액을 계산했다. 며칠 후 도연은 누구보다 일찍 현장으로 향했다. 주말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굴욕감. 그걸 잊는 방법은 일밖에 없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이 부장이 인사를 건넸지만 도연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다. 응, 현장 점검부터 합시다.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진이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그날 준호가 너무 심했지? 괜찮아. 신경 안 써. 아니야. 내가 다 미안해. 근데 혹시 너 회사 이름이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도연은 망설였다. 예. 아, 우리 남편이 건설업계에서 일하거든. 내 얘기했더니 궁금해해서. 대형건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뭐? 대형건설. 설마.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그 대형건설? 응, 맞아. 우와, 거기 엄청난 회사잖아. 너 거기서 무슨 일 하는데? 도연은 순간 침묵했다. 진실을 말할 때인가? 그냥 현장일. 현장일이라도 대형건설이면 너 혹시 임원급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달라질까? 며칠 뒤 회사의 초대형 프로젝트 입찰 소식이 전해졌다. 강남 대형 복합상가 건설 프로젝트. 계약 규모만 무려 2천억 원. 사장님, 이거 무조건 따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부장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도연의 심장도 뜨겁게 뛰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회사는 지금의 2배로 커진다. 그래, 목숨 걸고 준비하자. 입찰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붓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강력한 경쟁사인 태평건설. 그 회사 이사진에 박준호의 사촌형이 있다는 정보였다. 사장님, 이상합니다. 박준호 사촌이 태평건설 전무라는데요. 이 부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며 도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우리 쪽 정보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보안 단속 철저히 하게.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건설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대형건설 대표, 그거 완전 노가다 출신이라며? 고졸 학력에 경영이라고는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라던데. 그런 사람이 2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맡는다고. 어림도 없지. 소문은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더 심각한 건 금융권까지 그 소문이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 부장이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전면 보류하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회사 신용도를 재검토해야겠다는데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출이 막히면
지금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이 멈춘다. 회사는 그대로 끝장이었다. 이유가 뭐랍니까? 명확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 그냥 내부 방침이랍니다. 그날부터 대형건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래하던 자재 업체들이 등을 돌렸다. 믿었던 직원들마저 동요하며 이직을 알아본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장님, 우리 회사 정말 괜찮은 겁니까?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직원들을 애써 안심시켰지만 도연 자신은 지옥 속에 있었다. 지난 20년, 피땀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며칠 만에 재가 되어 사라질 위기였다. 그날 밤 혼자 마시는 술은 썼다. 동창회의 굴욕, 그리고 지금의 위기, 모든 것이 자신의 출신 때문인 것만 같아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정말로 노가다 출신은 성공하면 안 되는 건가? 휴대폰에는 직원들의 불안한 전화가 쉴 새 없이 쌓여갔다. 모두의 생계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는 무너질 수 없었다. 절대로. 모두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그냥 조용히 현장에서만 일했어야 했나요? 하지만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도연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 현장에 도착한 도연을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평소 봤던 현장 분위기도 무거웠어요. 사장님, 정말 괜찮습니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왔잖아. 그게 우리의 진짜 실력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도연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